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평가 도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여러 평가 도구를 모아서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은 학생에 대해서 의과대학이 추구하는 여러 역량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1년 동안 혹은 본과 3, 4학년 2년 동안 모아온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본다면 이 학생이 어느 한 시점에서의 역량이 아니라 이 학생이 꾸준히 그 1년 혹은 뭐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혹은 2년간의 임상실습 기간 동안 누적해온 학생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놓은 것은 학생은 이런 식으로 생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이야기, 비유를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봐도 다 똑같은 게 사람이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여기서 봤을 때와 저기서 봤을 때와 앞에서 봤을 때와 뒤에서 봤을 때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나 평가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같은 누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모아온 그 증거를 가지고 학생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학생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포트폴리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 학생이 뭐 이과에서만 잘했는지 혹은 내과에서만 잘하거나 뭐 외과에서만 잘하거나 뭐 특정 시기에만 잘했는지가 아니라 그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비로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한 주, 두 주 정도의 짧은 실습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누적적으로 한 학기 1년 혹은 1년 반 임상실습 기간 동안에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모인다면 그것은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겠고요. 포트폴리오에서 또 다른 장점이라거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쓴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학생 중심이라는 용어이고 이 말은 학생한테 사실 조금 더 책임감이 부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거 하라니까 그 목록을 채우기 위해서 할지도 모르겠지만 학생이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학생이 내가 진료 능력을 키워야지, 내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지, 혹은 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참 잘 되기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무리 학생한테 주도권을 줘도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학생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학생이 자기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학생이 이번 실습을 통해서 내가 뭘 더 배우겠다라는 목표를 학생이 스스로 갖는 것도 필요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잘 되려면 그저 교수님들께 잘 하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학생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질 의지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뭔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은 학생이 가져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조금 더 피드백을, 그게 문서가 됐든 대화가 되었든 학생에게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게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대화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아온 증거의 조합에 따라서 학생이 제가 진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혹은 제 진료 능력을 이런 저의 기록으로 이제 보여드린다, 혹은 이런 근거를 통해서 내 역량을 입증한다고 했을 때 각 학생마다 이룬 성취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접근 방식은 상당히 개인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장점 중에 하나는 평가하기 어려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더 평가하기 어려운 역량이라고 하면은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런 졸업 성과 중에 지식 같은 거는 그래도 평가하기가 쉽죠, 비교적.
뭐 시험을 보면 점수로 직관적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진료 능력만 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진료하는 거를 관찰을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학생이 뭔가 기록물로 가져온 걸 평가하게 되고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이런 뭐 전문 직업성이니 아니면은 뭐 리더십이니 이런 거는 조금 더 평가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걸 할 기회도 부족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 때문에 어떤 역량들은 평가하기가 쉬운 게 있고 어떤 역량들은 평가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자꾸 성찰을 해서 그 성찰 기록이든 뭐든 가져오게 하고 또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스스로 조금 더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조금 기존의 평가 도구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CPX나 아니면은 뭐 객관식 시험 같은 걸로 혹은 주관식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혹은 특정 학생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때 그 학년이나 그 과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예컨대 뭐 3학년 실습 초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장점입니다. 조기 발견 같은 게 이제 예를 들면 본과 2학년 때, 1, 2학년 때 시험에서는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왜냐면은 그 블록이 끝났을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뭐 3주짜리 블록이면은 1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뭔가를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포트폴리오는 쭉 어떤 기간 동안 누적적으로 학생들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이런 학생이 어려움에 대한 조기 발견이 조금 더 초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역량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어떨까라는 점입니다. 진료 능력 같은 거야 어느 과에서든 다 임상실습이라면 평가하고자 하시겠지만 그 외에 다른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조금 더 평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어떤 근거를 제출하게 할 건지를 그 역량이라는 목표에 잘 정렬되게끔 다양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증거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시스템상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벗어나기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콘텐츠 학생들한테 어떤 증거를 제출하게끔 혹은 수집하게끔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과에서는 무슨 역량을 평가하겠다,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더 고민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주면서도 동시에 일정 정도의 가이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한한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예를 들면 진료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이런 범위의 것들을 증거로 학생이 스스로 수집해서 정리하게끔 그런 선택권과 가이드의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결국 이제 그걸 수집하면은 채점을 하셔야 될 텐데 채점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 평가하는 게 늘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평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꽤 일관되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4321 정도의 글로벌 레이팅으로 학생들의 평가를 수집하셔도 혹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약간 점수의 신뢰도라는 게 걱정이 되신 경우에는 평가자 간에 2인 1조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평가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합의를 단계를 조금 거치신다면 채점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는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는 데 쓴다고 했을 때 일종의 포트폴리오는 그 학생의 역량을 입증하는 논문이라는 비유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단위 혹은 1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한 학기 내지는 1년 단위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쭉 모아놔서 그것이 그 학생 역량을 입증하는 일종의 논문처럼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한 근거를 모아놓은 집합이 된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는 사실 논문을 평가하는 프로세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평가할 때는 먼저 투고를 하고 피어 리뷰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저자가 논문을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출판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단계라고 했을 때 학생이 예컨대 내과 12주 혹은 3학년 실습 36주의 포트폴리오를 낸다면 그에 대해서 일부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고 서로 논의한 다음에 학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 학생이 전문 직업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학생이 본과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없다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평가 프로세스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과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혹은 분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학생이 1년 단위의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역량에 대한 기록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양의대의 졸업 성과 7가지에 대해서 학생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까지의 포트폴리오 기록을 쭉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것을 교수님들이 혹은 2분 정도가 서로 논의하고 학생한테 필요하다면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디펜스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급이나 유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의 도구로도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과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도 안내를 열심히 하시고자 여러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어떻게 평가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수록 학생들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상도 그렇고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참여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이걸 채점했을 때 어떻게 패스나 페일을 줄 것인가 혹은 보상적 또는 비보상적 평가라면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진료 능력과 의사소통과 전문 직업성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진료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의사소통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점수를 단순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꽈락과 같은 개념을 두어서 아무리 진료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의사소통 능력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거기서 과락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진급이라든가 과목의 학점에 있어서 어떤 상당한 페널티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포트폴리오 평가에 있어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간단히 요약을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의대생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증거를 평가하는 어떤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포트폴리오는 실제로는 졸업성과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졸업성과에 대한 포트폴리오이고 그래서 각 과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 때는 그 졸업성과 중에서 어떤 목표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평가하실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학생들이 제출하게끔 혹은 학생들에게 수집하는 여러 가지 증거나 근거나 혹은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의 평가 기준 등등도 이 졸업성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렬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나 한편으로는 학생이 스스로의 자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교수님들의 업적평가에 비유한 것처럼 교수님들은 각자 받으신 업적평가 자료에 대한 되게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학생들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나의 발달 기록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발달과 성장에 대한 기록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지 사실 학생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고민을 하게끔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그 과의 책임이겠지만 그 목표와 구조가 명확해졌을 때 나는 이 역량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담아야겠다라는 그 책임은 결국에는 학생이 지는 것이고 학생이 상당 부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절차, 특히 1, 2주간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한 반년 내지는 1년, 필수 임상실습 전체, 그 정도 꽤 긴 기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절차는 일종의 논문을 심사하는 것과 유사해서 학생이 제출한 것을 평가하고 평가한 거를 코멘트를 했을 때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디펜스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진급과 유급, 그러니까 그 한 전체 기간, 임상실습 기간에 혹은 의과대학 전체 졸업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이런 절차가 마치 논문을 심사하는 것과 유사해서 실제로 일부 의대에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해서 그것을 졸업을 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결정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포트폴리오 활용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더 먼 이야기더라도 그래도 언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포트폴리오 평가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논문을 심사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그 포트폴리오 평가 절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